범패는 사찰에서 제를 올릴 때 부르는 불교 음악입니다.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여전히 스님들만의 소리로 남아있는 범패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박사 1호인 한예종 최수정 교수를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범패는 종교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3대 전통 성악곡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판소리, 가곡, 범패는 일단은 예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꼽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전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통적인 구전심수의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투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음악 또 그것이 예술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곡, 범패, 판소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3대 성악곡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번에 학생들과 함께 범패 중에서 육법공양 소리를 재현해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육법공양을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탄호기념박물관의 해거대종사님께서 육법공양을 재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찾고 어떻게 하는 건가 공부를 하는데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법공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재현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스님께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큰 스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법현 스님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네, 영산제 보존회나 어산작법 학교같이 스님들에 의해서 전수되곤 했는데 이번 재현에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범패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스님들께서 제를 지내는 음악이고 스님들만의 어떤 예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악반 친구들은 판소리, 가야금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정가 이렇게 5가지의 전통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스님들만의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또 다른 장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이 전통 성악이 어떤 종류가 있고 정말 확대해야 되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조금 더 많이 집중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행히 학생들이 그 부분을 빨리 인식해 줬어요. 거부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종교 음악으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 민족이 갖는 고유의 역사 음악이다. 이런 예술적 가치를 빨리 공유해 주어서 작년 겨울방학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범패는 종교 음악이기도 한데요. 네. 학생들의 종교 또한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도 그 부분을 염려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범패는 불교의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장엄한 그 범패를 공부를 해왔는데 본인들의 목소리로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하게끔 하는 게 옳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공부해보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하는 데는 사실은 되게 어색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이것은 타 종교, 본인이 종교가 다를 때 타 종교의 음악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버리면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의 판소리도 거기에 불교적인 내용도 많고 또 무속적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성악으로 전통 예술로 생각을 해준다는 게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수업을 해주시는 법현 스님께서도 세계화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의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는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종교 그 스님께서도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런 예술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범패 대중화의 첫걸음을 뗀 셈인데요. 네.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한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육법 공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범패 그럼 장르가 이제 영산제 전체도 해야 되고 네. 또 춤도 작법이라고 해서 나비춤, 바라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범패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세계와 수양의 도구로서 또 어떤 그 제의 의미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함께 아까 말씀드린 춤과 노래가 모두 다 종합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커리큘럼으로 네. 우리 학생들이 교과과정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활동 수업으로 공부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식 이런 교과과정 내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기초부터 차분차분 배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 스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학생들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지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제가 스님들과 소통해서 이렇게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불교에 좀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네. 이해해도 될까요? 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범패가 한국 전통 성악으로 또 세계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2003년도에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2010년이가 가곡이 등재됐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성악곡 중에 남은 건 범패잖아요. 네. 범패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하고 이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K-팝, K-클래식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것이 대중화의 물결에 이렇게 합류돼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전통성이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네. 많이 나서서 좀 해주면 스님들이 해주시는 범패만을 보던 사람들이 이건 또 뭐지? 이런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범패를 공부한 친구들이 자기 전공과 접목해서 네. 판소리와 범패, 판소리와 민요, 판소리와 정가, 가곡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시도를 해준다면 한예종에서 지금 범패를 가르치는 것이 결국 나아가서 또 불교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는 그 레파토리의 확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00년을 이어온 범패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을 넘어서 대중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